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혹시 서울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은 아침에 좀 놀라셨다가 지금은 전부 그 사건이 밝혀진 그 뉴스를 미국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에 경고를 했었던 바로 그 우주 로켓 발사가 오늘 그 한국 시간으로 6시 29분 해서 32분경에 경계 경보가 발령이 났고 지금은 전부 상관없다. 수도권과는 상관없다 하고 이제 그 오발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오키나와 현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북한이 그 일본에 경고를 하고 동창리에서 우주 로켓을 발사한 이것은 한반도와 중국 사이 그 해상을 비행하다가 이미 그 해상으로 떨어졌다는 해상에 추락했다. 일본도 일본을 통과하지 않았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났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가 보고 있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위성이라 할지라도 감시, 그 스파잉 위성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과 같으니까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고 한반도 상공에서의 우주 경쟁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는 한반도를 감시하는 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얼마 전에 이제 처음으로 군사 위성 그를 발사를 2025년으로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3월 이후 2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같은 모든 것의 경쟁이다. 그리고 오늘 발사한 그 스파이 위성 시스템은 북한의 핵무기 시스템을 더욱 위험하게 한다는 거죠. 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에도 뭐 데이터를 오늘 발사한 것을 수집을 해서 도움이 될 테니까요. 아무래도 그러나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을 북한도 했기 때문에 그 능력에는 의심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지금 미국은 이미 그 오후이기 때문에요. 동부는 저녁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아직 오후고요. 내일 아침 제가 정규 방송을 할 시간쯤이 되면은 미국에서도 뭐 일본의 데이터라든가 한국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를 미국의 것과 합쳐서 조금 더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게 미국에서도 이제 중요한 뉴스가 됐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아침에는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역시 우주 경쟁입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민간인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중국은 항상 군인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3명을 5개월 동안 뭐 목적을 가지고 우주로 보냈는데 선조우 15 이 3명의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그 항공 관련 교수고 아주 그 젊은 교수더군요. 그래서 2021년 이후에 중국도 5번째 우주 임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퀴 하이카오 베이항대학교의 교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군과 민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달 착륙부터 뭐 행성까지 간다고 하고요. 앞으로 20년 동안. 이것도 미국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중국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우주 테크놀로지가 무척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강하게 만드는 꿈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올해 뭐 지난해보다 뭐 40억 달러 정도를 우주 이런 그 프로젝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중국을 의식해서 그럽니다. 뭐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우주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을 더 의식을 하는데 아르테미스 1호 그리고 2024년까지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하고 2025년도에는 무인이 아니라 유인, 인간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3호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프로그램은 우주항공국 나사와 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그런 회사가 민관 합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꼭 미국의 정부와 민간인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협력을 하죠. 뭐 프랑스라든가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주에 누가 깃발을 먼저 꽂느냐. 여기도 우리 거예요.
우리 우리 이거 땅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여기도 우리 우주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쟁들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우주에서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싸움이죠. 아주 멋지게 우주복 차려입고 최첨단으로 해서 하지만 결국은 이건 전쟁인 겁니다. 우주 전쟁.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내의 탑 뉴스는 아침에도 지금도 또 밤에도 마찬가지 채무 상한선 내일 이제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물론 그 채무 불이행이 이행되기까지는 원래 6월 1일 내일 모레로 쯤으로 빠르면 그렇게 되겠다 했다가 지난 주말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들어오고 있는 돈도 있고 6월 5일까지는 괜찮겠습니다 해서 투표할 날짜가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투표 예정일은 수요일, 내일입니다.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난 뒤에도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제가 지금 숫자를 세어봤더니 정확하게는 29명이 그 채무 상한선 공화당 하원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한 것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정정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프리덤 코커스라는 공화당의 가장 강경하고 우파이기도 하고 극우라고도 붙여지는 그리고 어느 땐가부터 2015년도에 프리덤 코커스가 만들어졌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방어하는 코커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집고 새로 시작하자 하는 게 프리덤 코커스의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리덤 코커스의 지금 회장이 스캇 페리인데 제가 아침에는 기자회견을 할 때 방송을 하면서 본 기자회견이라서 스캇 페리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프리덤 코커스의 일원이고 의장으로서 스캇 페리도 나와서 이건 정말 완전히 실패한 협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캇 페리보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침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음성을 들어보신 칩 로이, 텍사스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한 명이라도 공화당은 이 채무 상한선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더 나가는 의원도 있습니다. 역시 프리덤 코커스인 댄 비숍이라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공화당 하원 의원입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이게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표를 못 받고 프리덤 코커스 막 20명 정도가 계속 반대표를 던지고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움도 받고 프리덤 코커스에게 투표해줘라 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표를 할 때 한 사람이라도 그 하원 의장 자리에 대해서 신임하지 않는다면 불신임 투표를 이제 가지고 갈 절차 권한이 있다. 단 한 명이라도. 그럼 이 한 사람이 얘기를 했잖아요. 댄 비숍이 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29명 가운데 29명 가운데 7명만 제가 세어보니까 프리덤 코커스가 아니었습니다.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공화당 의원 29명 가운데 7명은 프리덤 코커스가 아니고 22명은 프리덤 코커스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프리덤 코커스도 반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나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 50명 정도 되니까 이렇게 공화당 당성에서는 반대라고 민주당에서도 참 가난한 사람에게 나쁜 것이다 하면서 진보적인 코커스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이 틀린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프리덤 코커스가 너무 강력하고 저 안 돼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민주당입니다. 여당입니다. 그래서 공화당보다는 이 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통과된다고 봐야지 되지 않겠어요? 하원에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그를 하원 의장으로 신임하지 않으니까 그 협상안 자체가 무효다 하는 절차 같은 것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213명, 공화당이 222명 가운데서 몇십 명이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민주당의 도움으로 이게 공화당과 백악관에서 합의를 한 거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상원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통과시켜서 가져와라 하고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대표나 미치 매코넬 대표나 이건 내일 이제 보면 알 것 같고요. 역시 내일 오늘의 미국 아침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비선거에 불이 조금씩 이제 붙기 시작을 해서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네, 제가 예비선거에 나갑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권자에게, 보수적인 유권자에게 트럼프를 찍지 마십시오. 저를 찍으십시오. 하면서 우파가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도였네요. 그러니까 취임 초반이네요. 그때 사실 그 법안은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공화당도 많이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찬성을 하게 되는 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그 사위 이름이 뭐죠? 자레드 쿠슈너가 많은 애를 쓰기도 했었죠. 어떤 법안이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색 인종 가운데서 그냥 좀 무리하게 부당하게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있다 해서 부당하게 감옥에 이미 들어간 사람 같은 사람들을 조기 석방시키는 그 법안 이름이 First Step Act.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사법정의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무슨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초대를 했고 유명한 스포츠 게임에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이 법안을 자레드 쿠슈너 주도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세해서 통과시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을 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색 인종에 관한 건데 여기에 서명을 한 데는 2020년도에 유색 인종의 지지를 받아보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론 디센티스가 지금에 와서 그때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아니, 걱정이 아니라 비난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법안에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위험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일상 이런 곳으로 나와서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너무 약한 사람이었다.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트럼프 대신에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많은 매체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 그 법안 대신 뭔가 공화당 하면 법이잖아요. 법과 질서잖아요. 민주당 하면 평등, 법도 모든 인종의 평등이고 그 법을 되돌리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이런 것으로 마음을 정했다, 쏠렸다 하는 사안이 아니면 답하지 않습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답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트럼프의 라이벌, 예비선거 라이벌이 트럼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오늘 한 가지 거의 모든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시간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던 이슈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스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내용을 들으시면 우선 정말 무슨 젊은 여성인데 억만장자가 돼서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스티브 잡스의 터들넥 같은 것을 입고 다니고 피 한 방울로 당뇨를 포함해서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거뒀습니다.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부터 월스트리트저널, 팍스의 사주인 루퍼트 머더까지. 그리고 또 무슨 유명한 너무너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 여성의 회사 이름이 뭐였었죠? 회사 이름이 테라노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죠. 그런데 결국은 피 한 방울로 어떻게 모든 질병을 그런 날이 오면은 좋겠지만 다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사기라고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본인은 감옥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랬지만 오늘부터 11년 징역형을 형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텍사스주에 한 많을 때는 700명,
적을 때는 500명 정도 죄수가 있고 뭐 폭력 범죄들 아니고요. 여성들만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이 화이트 칼러 범죄. 미국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스타트업 회사의 CEO였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감옥에 가는 것은 참 드물었지만 그래서 이게 뉴스가 되는 거죠. 정말로 선망의 대상이었던 여성, 뭐 집안도 좋고 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뭐 유명한 사람들이 뒷받침을 해줬었던 그런 여성이 결국은 사기로 판명이 돼서 11년 징역형을 받는데 이것도 또 거기에는 로맨틱 스토리가 있습니다. 로맨틱 파트너가 처음에는 같이 뭐 나이가 조금 있는 남자예요. 같이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런 범죄 사실이 알려지고 재판이 시작되자 저 남자 때문이에요. 저는 죄가 없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13년 징역형에 남에게 물어줘야지 되는 돈이 피해자에게 4억 5,2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미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요. 원래는 이 회사가 한 90억 달러 가치가 됐다가 나중에 2018년도에 망해서 파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루퍼트 머덕이라는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도 루퍼트 머덕이라는 사람이 사주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제일 먼저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미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로맨틱 파트너 저 사람 때문이에요 하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재판이 진행되고 하는 동안에 호텔 상속자와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죠. 2명을 낳았습니다. 지금 거의 2살과 3개월. 그러면서 재판하는 도중에는 이제 어머니에게 어떤 선처를 부탁합니다. 뭐 변호인단이 굉장히 좋은 이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도 어리고 하니까 감옥에 가면 안 됩니다. 했는데도 결국은 11년 징역형, 실형을 살아야지 돼서 오늘 이제 첫날 복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감옥은요, 뭐 엄마가 아이에게 뭐 수유를 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컴퓨터도 배워주고, 언어도 배워주고, 90억 달러 회사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를 이끌던 이 젊디 젊은 30대 초반이었던 그 여성이 시간당 뭐 1달러 15센트, 12센트에서 1달러 15센트. 감옥에 가면 일하고 받는 돈 있잖아요. 그 정도의 일하기 원하면 일하고 받는 그런 일을 겪어야지 되고 피해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만이 믿음 위에 있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알면서도 계속 우겼다는 거예요. 본인이 피 한 방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내가 정말 내 피 모든 것을 다 짜내서 내가 여기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죄는 안 저질렀다. 끝내 이렇게 얘기를 잘못을 시인하진 않았습니다. 이 케이스는요.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여성을 포브스에서 무슨 뭐 비즈니스 온갖 잡지에서 다 커버 스토리로 싣고 텔레비전에서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말 그대로 선망의 대상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무너질 때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집안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늘 굉장히 주목하는 이슈였고요. 또 마지막으로 로잘린 카터 여사도 치매 진단을 받았답니다. 남편 98세입니다. 지미 카터. 지금 집에서 거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죠. 호스피스 치료를 집에서 받고 있고 그런데 3살 아래입니다. 로잘린 카터 여사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가족이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익사이링한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를 듣고 들으시고 저는 전해드리고 할 수 있는 새 날을 기대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